주식 생초보 투자 첫걸음.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 막막한 시작, 돈토와 함께 하시죠.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증권사 매장을 가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가면 되게 환영받을 거야. 큰 증권사들 많잖아요. 이게 증권사 가세요. 예. 증권사 가서 국내 증권 주식 계좌랑 해외 계좌랑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 계좌는 외화 기준으로 되는 거고, 이제 국내는 국내 계좌가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 계좌 개설을 저 매장에서 해줍니다. 예. 지점에서. 미국 나스닥이 상장돼 있는 거는 달러로 거래가 되는 거죠. 예, 달러를 뭐 미리 사놓으면은 환전 수수료가 줄겠지만, 저 매번 그게 귀찮아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환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다른 은행 있잖아요. 시중은행, 그냥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환전을 따로 해요. 따로 한 다음에 환전된 달러를 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이루어지는 환전 수수료가 상당히 수수료가 높은 수준에 속해요. 그래서 증권사의 수익이 사실은 주식 거래 수수료는 그래서 빵 하는 데도 많거든요. 뭐냐면 이게 되게 박하니까 경쟁이, 여기서는 사실은 돈을 안 벌고 대부분 돈을 버는 게 이 환전 수수료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뭐 내가 홍콩 달러로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 살짝 복잡하죠. 예. 홍콩 달러, 내가 필요한 홍콩 달러만큼을 원화로 홍콩 달러 환전을 해야 되지. 예. 이게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예. 시장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돼요. 홍콩, 중국 본토, 미국 다 달라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홍콩, 중국 본토, 미국 다 이제 휴장일 뭐 이런 거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PB분들 잘 만나면 이런 휴장일을,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 안 이루어지는 날을 칼렌더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애초에 가서 뭐 나 올해 뭐 1억 이상 살 건데 주식을 좀 이런 거 서비스 해달라. 뭐 휴장일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그런 거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날짜에 대한, 그렇죠. 이제 거래가 되는 날, 안 되는 날. 그러면 이제 내가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매도를 해야 돼. 아니면 뭐가 진짜 좋아서 살려고 하는데 정작 그 날짜에 그 장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휴장일이라서 거래를 못 하는 경우에 막 우왕좌왕 하거든요. 오늘 하나요, 마나요,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은 매달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해외 주식은 거래를 자주 하시면,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절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가 되게 많고, 그리고 세금도 매번 발생하죠. 예, 그래서 한국 주식은 세금이 안 발생하니까 뭔가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해도 괜찮은데, 해외 주식은 여러 가지 모든 이 거래 비용이 높아요. 예. 거기다가 세금까지 계속 나오니까. 한국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왜 더 좋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좋은 우량 주식도 많다고 생각해요. 뭐 카카오, 네이버 좋고, 뭐 한국 바이오 주식 중에도 몇 개 제가 담고 있는 게 있고, 좋은 회사들 많은데,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에서 IR 자료 있잖아요. 이런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수준이 떨어져요. 뭐 물론 중국 본토도 그거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홍콩이나 나스닥 이런 데는 이제 매우 좋다. 네, 매우 좋다. 투자자 보호 측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빈번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투자의 어떤 맥락을 잡기 위해서는 홍콩이나 나스닥 주식이 상당히 괜찮다. 예. 자, 종목을 찾기. 예. 이거 은근히 어렵죠. 이거 티커라고도 하고, 종목 코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다. 제가 좋아하는 주식 넷플릭스 보면은 보세요. 이거 구글에다가 넷플릭스 스탁 이렇게 치시면 돼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그냥 구글이 제일 좋아. 구글이 제일 좋아. 여기 보면 5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그리고 이게 1년이 아니라 이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year to day거든요. 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보면 1월 1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1년은 지난 1년. 그러니까 과거 12개월이죠. 과거 12개월. 지난 넷플릭스 282에서 539로 올랐네. 이게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시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동안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젠 뚫고 가겠지. 예? 사실 구글이라고 하면 알파벳이 나오죠. 예. 정식 명칭은 알파벳인데 우리 이제 알파벳 홀딩스 구글이 워낙 네임이 뭐 유명하니까 브랜드가 구글 브랜드의 주식은 알파벳이죠. 알파벳 홀딩스 아래 있고 알파벳은 GOOGL이에요. 이게 티커죠. 예.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보면은 내가 볼 땐 구글도 지금 들어가도 돼. 예. 초보자분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구글 사세요. 예. 이거 뭐 괜찮잖아. 이렇게 보세요. 이게 더 이렇게 빠질 확률이 되게 적어요. 예.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무조건은 없어요. 텐센트 이런 것도 이제 안전한 주식이죠. 안전한 주식. 안전하니까 주식도 너무 안전한가? 근데 그래도 6월 대비하면 많이 올랐죠. 그 뭐 400에서 539. 이어 투데이 하면은 뭐 저점 대비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막 뭐 반토막 나진 않아요. 예. 자, 그리고 뭐 우시 앱텍 이런 건 좀 이제 약간 성장주지. 이제 안정주와 성장주로 본다면 요건 약간 성장주죠. 성장주. 안정주, 성장주, 그리고 그 저 고위험군 교육주가 있거든요. 네, 뭐냐면 안정한 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죠. 이렇게 뭐 넷플릭스, 구글, 텐센트 안 망할 거 있잖아. 예. 근데 뭐 성장주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기대가 유망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종합보험, 우시 앱텍 막 이런 거. 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우시앱텍은 큰 회사야. 큰 회사인데 성장성이 있어서 뭐 이게 한 3배, 5배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이제 교육용, 내가 이제 이 산업을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가 했던 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이런 데 보면은 이거는 교육용이야. 저도 이 산업을 알기 위해서 발을 담가 놓는 거예요.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 내 뭐 전체 자산이 뭐 1억이다. 그러면 한 300만 원만 여기다 넣는 거죠. 3%뭐 이렇게. 5% 미만으로. 절대 5%가 넘어가면 이런 건 교육이 안 돼. 가슴이 너무 떨려. 왜냐하면 주가가 막 30에서 90등, 이 3배가 돼. 거의 2배, 3배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 얘기는 어느 순간 악재가 나오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는, 반토막 나더라도 버틸 배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으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시앱텍만 해도 뭐 20%, 30% 하락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지만은, 사실 이렇게 무서운 어떤 새로운 아주 막 브랜뉴한 산업 있잖아요. 이런 산업은 한 번 빠지면 막 반토막 나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 주식에다 몰빵하신 분들은 이런 원칙을 안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테슬라는 여전히 학습용에서 약간 이제 뭐죠? 성장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제 뭐 순이익 살짝 날려고 하는 수준이니까. 예? 예. 났다 말았다 막 이러지 않나요? 제가 뭐 관심 크게 없어서. 보시면은 이 볼레털러티 변동성도 엄청나거든요. 지금 4배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막 몰빵을 한다는 얘기는 투자 원칙이 상당히 리스키하게 세팅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다시 돌아서 어쨌든 티커 종목 코드, 테슬라 종목 코드 뭐냐? TSLA 이런 식으로 일단 종목 코드를 이게 암기해야 돼. 암기. 이래야지 찾아요. 안 그러면 맨날 뭐 헷갈려요. 근데 이건 이제 구글링 하면 구글이 알려줘요. 구글에 물어보면 제일 편해. 우시앱텍 상하이께 나오네. 603259. 이건 또 뭐냐? 이건 지금 상하이에도 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막 이런, 사실은 좀 이런 걸 하다 보면 종목 코드를 암기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야, 이게 지금 이중 상장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이중 상장이란 개념. 홍콩 본토 동시 상장. 그러니까 모두 상장돼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홍콩 다 상장돼 있는 거, 모두 상장. 이렇게 양쪽 거래소에 다 상장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하냐? 주식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홍콩의 투자자와 중국 A주의 그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홍콩에 있는 우리 어린이 용어로 이렇게 홍콩에 있는 분들은 홍콩 달러로 거래하겠지. 예. 근데 인민폐로 거래하는 분들은 그 상하이 A주 그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고, 그러면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에 맘대로 투자할 수 있냐?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주체가 다른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돈의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이제 돈의 그 소스가 다른 거죠. 예. 그럼 돈의 소스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돈의 소스는 많을수록 투자 받는 회사한테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할 경우에 회사가 좋고 크고 뭐 인기가 많고 하면은 여기저기 상장하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알리바바도 미국에 상장돼 있다가 트럼프가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홍콩에도 상장하고, 예. 이게 양다리 전략을 하는 거지. 이제 나스닥에만 돈 있는 게 아니야. 홍콩에도 돈이 있어. 이러고 양다리 전략 딱 오는 거죠. 나쁘지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게 호재예요. 예, 동시상장하는 게. 주식할 때 공부할 게 많아. 예, 그래서 우리 주식 초보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음가짐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나 주식이라는 거는 매매 이런 거 아니다. 주식은 끊임없는 공부의 과정이다. 예, 공부 안 하실 분은 나가세요.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수익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조건 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자, 최소 매수 수량 확인해야 되죠. 예. 이게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막 텐센트 지금 최소가 아마 800만 원일걸요? 800만 원? 그러니까 텐센트를 살려면 최소 800만 원이 있어야 돼. 마오타이 3천만 원이에요, 최소. 3천만 원. 2,900이죠. 예. 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그게 안 되거든. 예.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텐센트 사고 나면 없어지잖아, 아무것도.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텐센트를 못 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약간 생각하는 거는 주식을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한 최소 시드의 사이즈를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적정은 1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진짜 마음껏 분산 가능한 거를 3억, 예, 이렇게 봐요. 예. 그 이상은 그냥 멀티플로 이게 곱하기 하면 되는 거고, 사실 1억 원만 해도 막 한 20-30개 종목을 마음대로 다 살려면은 이게 최소 물량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 사고 텐센트 사고 뭐 아마존 사고 뭐 막 사다 보면은 이게 최소 물량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안에 막 충분한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마음껏 못 산단 말이죠. 아마 이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한 3억 정도 되면은 막 한 30개 정도? 네, 20-30개? 사실 20-30개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저는 이제 10몇 년째 이게 중국하고 미국 주식을 보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깔고 가는 거니까 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거는 그 필수제처럼 마오타이도 그러고 그냥 이렇게 깔고 가는 거니까 한 10개 종목 이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이거는 담고 가야 되는 거고, 이건 담고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새롭게 공부하는 게 또 10종목 정도 되고, 기존에 내가 성장형으로 키우던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막 씨 뿌려가지고 막 싹트고 나오는 뭐 메이트한댐핑이나 알리건강이나 다큐사인이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종합보험이나 막 이렇게 싹 터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냅둬야지. 네. 그러니까 근데 냅두지만 또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막 그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ETF 좋아하죠? ETF 사면은 ETF에 몇십 개, 뭐 몇백 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종목이. 예. 그래서 나만의 ETF를 만든다 생각하면은 시드가 막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0개 종목, 40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야. 막 그 돈을 뭐 이렇게 막 짧게 쪼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되게 리스키한 거야. 예. 우리 항상 IRR 개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 IRR. 이게 시간 대비 그 수익률이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IRR 개념. 예.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얼마 배수 나느냐, 예? 기간의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웨이트한댐핑을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시앱텍 같은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 그냥 느낌이에요. 예. 자,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 수립, 뭐 3천만 원 가지고 10개, 20개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3천만 원이면 한 10개. 1억 원이면 한 15개에서 20개. 3억 원이면 한 20개에서 30개 사이.
더 해도 되고 분산을 그렇다고 막 몇백 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몇백 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리고 웃긴 건 이건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막 ETF 막 5개가 껴버리면 ETF 자체가 엄청 분산된 거거든. 그럼 내가 주식을 20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ETF를 한 3개를 갖고 있지. 예?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할 사람은 뭐냐면 ETF를 사겠다는 얘기는 패시브 하다는 거야. 어? 난 패시브. 나는 액티브한 사람이 아니야. 패시브한 사람이다. 난 수동적인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놓고 나는 뭐 그 ETF를 운용하는 ETF를 믿는다 이거고, 우리 주식을 액티브하게 주식 피킹 이거 주식을 선택을 해서 깔고 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ETF를 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진짜 불가피해서 내가 저런 섹터를 하고 싶은데 시드가 없어. 그래서 저거 막 예를 들어서 게임 종목을 난 10개를 쫙 하고 싶은데 막 CDPR도 하고 싶고 막 저거 액티비전하고 막 이것저것 한 5개 하고 싶은데 내가 시드를 거의 다 나누다 보면은 이게 도저히 각이 안 나와. 이러면은 게임 관련된 ETF를 살 수 있겠죠. 예. 이게 뭐냐면 투자 철학이에요. 투자 철학. 내가 그 관심 가질 분야만 해도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반도체도 안 본다고 말씀드렸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분야를 냉큼냉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자기만의 그 컴포트 존을 찾으세요. 예. 이건 오래 걸려요. 주린이 여러분들한테는 오래 걸려요. 예. 근데 주변 이야기를 막 듣지 말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시대는 지금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대다. 에?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석유에다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예, 여전히 석유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석유의 시대는 갔다. 석유회사 다녔었잖아요. 이제 천연가스 회사 다녔었는데 그 투자를 해봐도 야,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과거의 석유가 지금의 데이터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축축축축축 시추하는 데이터 시추회사, 구글, 넷플릭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연산으로 해서 클라우드에서 AI로 분석해가지고 막 맞춤형을 주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뽑는데 스마트 디바이스 회사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스마트 디바이스, 그래서 전 비상장으로 이어플로우도 투자했지만은 상장 주식에도 인슐릿도 있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다 하나예요. 바이오도 뭐냐면 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DNA라는 것도 결국 데이터니까 인간의 인간의 몸을 그냥 데이터로 다 그냥 암 정복도 난 데이터로 할 거야. DNA 분석이 결국 데이터니까. 예. 그런 거죠. 예. 구글 헬스가 꿈꾸는 미래도 그런 거고, 일루미나나 다 방향은 비슷해요. 예. 이 4차 산업혁명과 이 바이오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보는 거고, 그건 저의 프레퍼런스고,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어떤 영역을 찾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포커스가 동남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포커스가 미국의 어떤 그 전기차 쪽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각자 자기의 그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학이 있냐, 원칙이 있냐, 그리고 자기만의 관점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수립하는 거는 긴 이야기야. 예, 그래서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냥 방향성을 알고 저희 과거 영상을 보시고 공부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한 20시간은 얘기를 해야 돼요. 밤새요.